안녕하세요. 제 한 달 걷기 다이어트 영상을 보기 위해 들어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아가며 많은 분들이 매주, 매달, 매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곤 하시는데요. 여러 다이어트 방법 중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게 걷기 다이어트인데요. 과연 걷기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작 전에 무척 궁금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걷는다면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가 걷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좀 살이 쪄도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재밌게 살자가 제 삶의 모토인데요. 얼마 전 심한 두통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복부 집중 비만으로 고혈압 초기, 그로 인한 안압 때문에 두통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니 무릎과 발목도 안 좋아 통증이 생겨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어 그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복부 비만이 제일 큰 원인이니 살을 빨리 빼야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PT를 끊는 게 가장 빠르다 얘기들 하지만 전에도 헬스장 3개월 등록했다 1층에 막창집, 낙지집, 치킨집 사장님들과 더 친해져 혹 때려갔다 혹 붙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보니 3개월간 헬스장은 13일밖에 안 갔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왜 헬스장 1층에는 맛집들이 그리 많은 거죠? 혹시 낯선 곳에서 맛집을 찾을 일이 있다면 상층에 헬스장이 있는 곳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담 없이 혼자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사진을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체중계의 숫자로 보는 것보단 변화의 차이를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공개를 하는 것이니 악플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15일 첫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때가 98.8kg?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제 모습은 거울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어찌된 게 비만이 복부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거의 모든 옷이 오버핏 그리고 밴딩 바지가 대부분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비만이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먹는 것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한 끼에 몰아먹기도 심한 편이고요. 제 식습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침은 안 먹습니다.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끼 내지는 점심에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 한 끼를 먹을 때도 많습니다. 대신 저녁을 한 끼 먹을 땐 세 끼 양으로 먹습니다. 또 하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식사를 너무 빨리 한다는 건데요. 어떤 조사를 보니 한국인의 90% 가까운 사람이 식사 시간이 채 15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90%의 한 사람이고요. 저녁을 한 끼에 몰아먹을 때는 영상에 나오는 양 정도의 식사를 하고도 피자나 치킨, 족발 등과 함께 국민소화제를 한 병에서 두 병가량 같이 먹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첫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기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듯 30분씩 걸었습니다. 10월 말까지 2주 정도 걷고 나니 체중이 4kg 정도가 빠져 94kg대가 되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몸을 안 움직였으면 이런 산책 정도로 4kg가 빠져버리다니. 그래서 말일날 생각했습니다. 11월 한 달간 정말 제대로 한번 걸어보기로요. 단 세 가지를 지키기로 합니다. 첫째, 하루도 빼지 않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시간 이상을 걷는다. 둘째, 식사를 세 끼 모두 하도록 한다. 혹시 스케줄이 안 될 것 같다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모두 일반식입니다. 셋째,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신다. 이것도 쉽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닌 그냥 틈틈이 물을 마시면 되니까요. 여러 정보를 모아 제일 쉬운 걸로 세 가지를 추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11월 한 달간 걷기를 하도록 합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외부에서 걸으니 좀 불편한 점이 생겨 실내에서 걷기를 번갈아 하기로 합니다. 걷는 것은 밖에서 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날이 추워지니 마스크가 습해지고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해가며 걷기가 좀 불편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지인이 7, 8년인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안 해 버린다는 걸 제가 업어온 녀석입니다. 서너 집 건너 하나씩 있다는 국민 건조대 또는 옷걸이죠.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도 있고요. 버튼이 여러 가지지만 거의 한두 개밖에 안 씁니다. 심박수를 잴 수 있는 센서 접지부도 보이고요. 여러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네요.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 주인이나 지금 주인인 저나 사용을 안 해 발판 부분이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영상을 찍으며 처음 봤는데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 이 녀석이 저한테 한 달간 어떤 변화를 갖다 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11월) 첫날 러닝머신으로 처음 걷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가장 힘든 건 옷을 입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설 때까지 또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까지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한 걸음 시작할 때까지가 가장 힘듭니다. 첫날은 1시간을 걷고 러닝머신과 만보기 앱의 운동 정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보기 앱과 러닝머신의 1시간 걷기 운동 정보를 비교해 보니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정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비교해 보았는데요. 만보기 앱의 경우 제 키, 체중, 보폭의 길이 등 신체 사이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 만보기 앱을 기준으로 한 달간의 정보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를 적응기라 표기한 이유는 러닝머신에서 걷기가 외부 걷기와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몸은 제자리인데 걷고 있으니 멀미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러닝머신 적응기라 표기했습니다.